안녕하세요, 해광철재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에 대해서 잠깐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공하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의 척도는 개인마다 다 다르죠. 개인의 가치관이나 만족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또 나는 과연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건강이 지탱이 되주겠느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는 지식과 지혜가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다그치죠. 그 다음에는 체력, 즉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고서는 모든 일들이 사상무각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운빨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노력은 필수겠죠. 이러한 지식, 지혜, 체력, 건강, 노력, 이것들이 한데 어울려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꿈에서는 어떠한 형태가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중지로 가는 운명선입니다. 운명선은 직업의 성공 여부, 또 미래에 내가 하는 일,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끌고 가느냐, 이러한 인생의 항로가 손바닥에 운명선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명선이 출발하는 지점은 다양하죠. 하지만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밑에서 출발하지 않고 손바닥 중앙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선에 붙어서 출발하는 운명선을 자수성가선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한다. 또 운명선이 이렇게 두뇌선과 감정선을 통과해서 길게 쭉 뻗어 있다. 특히 이 감정선 위로 길게 뻗어 있을 경우 말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할 일이 많다. 말년까지 활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선이 이렇게 곧바로 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간다. 그러면 인생길 또한 삐뚤빼뚤 갑니다. 자, 이때는 잠시 쉬고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또 운명선이 가다가 이렇게 끊기면서 다른 길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직업에 변화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직업을 다른 직종으로 바꾼다. 새롭게 다른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운명선이 길면 길수록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해가는 스타일입니다. 의지도 강하고 성격이 낙천적이며 활달하고 리더십이 강하다. 진지하고 성실하다. 그러니까 성공의 한 걸음 바짝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 운명선이 깊고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가늘게 올라간다. 그러면 힘이 약하죠. 성공하기 위해서 힘들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또 운명선이 깊고 강한데 길지 않고 짧다. 그러면은 바라는 결실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이 운명선이 아예 없다. 그러면 일단 직업운이 약하다고 봅니다. 목표의식이 뚜렷하지 않고 남들한테 속박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책임감 또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의 밑에 얽매여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성공선 하면 약지 밑으로 올라가는 성공선, 즉 재물선, 태양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선 또한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이 선이 있다. 그러면 명예를 추구한다. 예술적인 재능이 있다. 유명세를 탄다. 그러니까 탤런트적인 기질이 강합니다. 이 선 또한 길고 깊고 강하게 발달되어 있을수록 재능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타고난 재능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따라서 이 선 또한 두뇌선과 감정선을 통과하면서 길게 쭉 뻗어 있다. 그러면 상당히 총명하고 명예와 명성을 얻는 스타일입니다. 이 선 역시 짧으면 운명선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운명선과 태양선이 같이 발달되어 있으면 재물운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성공선 한 가닥이 진하게 올라가는데 옆에 희미한 잔선들이 세로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이러한 경우는 사업에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또 성공선 역시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가면
사업이나 직업적인 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또 이러한 성공선을 가로지르며 끊는 방해선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이 나타나면 불명예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태양구인 이 부분이 깔끔하고 성공선, 즉 태양선이 선명하게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왼손의 감정선 위에서 성공선이 이렇게 출발해서 약지의 삼지절 밑까지 이렇게 다 있다. 그러면 이것을 악명선이라고 합니다. 재물은 못 모으지만 특정한 분야에서 이름을 날립니다. 예를 들면 조폭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강선. 건강선은 손바닥 밑부분에서 출발해서 손바닥을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수지 쪽으로 향하는 선입니다. 사업선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이 선이 생명선과 붙어서 이렇게 출발하면 언젠가는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예고이기도 합니다. 이 건강선 역시 선명하고 깊고 끊어지거나 구불거리지 않고 발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선이 아예 없다는 것은 건강에 신경 쓸 일이 없다. 감기도 잘 안 걸린다. 그리고 웬만해서 사고도 겪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이 강하면 강할수록 체력도 강합니다. 질병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인내심과 끈기도 있고 활동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대차게 벌여나갈 수 있다. 운명선, 성공선, 건강선이 이렇게 삼지창 모양으로 발달되어 있다면 성공의 길로 가는 짱입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 사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병호 신묘, 정해 갑진.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앱을 개발해서 순식간에 일약 재벌급으로 올라선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사주입니다. 자, 정화가 묘월에 태어났습니다. 연월에서 이렇게 병신합을 하죠. 총명하고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구조입니다. 또 일간, 종화를 기준으로 병호, 겁재가 왕하게 있습니다. 화로 된 겁재, 그러니까 열정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오화는 종화의 록이죠. 이 록이 겁재를 차고 있습니다. 그 겁재를 해오합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또 정해일주, 천간과 지지가 정해 자합을 합니다. 여기서도 정해합, 여기서도 정해합, 정해합을 2번 하죠. 집중력이 강하겠다. 전문적인 직업을 갖는다. 연월과 일시를 이렇게 나누면 연월에 묘목이 머금고 잘해야 할 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병신합으로 수기가 약간 나오죠. 하지만 묘목이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조상덕이 약합니다. 또 이 신금 재성을 놓고 정화와 겁재 병화가 투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투자, 도박. 게다가 이 신금 재성을 병화인 겁재가 이렇게 병신으로 합을 하고 있으니까 도박과 게임의 성향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갬블링을 크게 해서 구설에 오르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겁이 왕하니까 자존심, 고집 강하겠죠. 뚝심 또한 강하다. 또 화가 상징하는 전자, 전기, 컴퓨터. 또 묘목은 문자, 오화, 문장의 상입니다. 문자, 문장이 묘파를 하죠. 찢고 붙이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또 해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가 진토의 묘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진토는 숫자를 계산하는 계산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들을 찢고 붙이고 숫자를 계산해서 기계 장치에 돌린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여합하고 해묘합을 해서 진토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해수가 기업이라면 진토는 기업 집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업 집단을 인성인 간목이 천간에서 통제합니다. 인성이 통제를 하니까 학력이 높고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핵심은 진토를 천간의 간목이 목국토로 통제하고 또 지지에서는 묘목이 묘진천으로 통제합니다. 을미대운
무인년에 한겜이라는 회사를 창업합니다. 미토가 오면서 이렇게 해묘미 삼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을목이 오니까 묘목이 움직입니다. 또 인목이 출현하니까 시간에 있는 간목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간목이 진토를 통제하고 묘진천으로 확실하게 진토를 제압하죠. 그러다가 병신대운 무인년에 세상을 뒤바꿔 놓은 카카오톡을 출시합니다. 병신대운이 되니까 이렇게 묘신합으로 묘목을 묶어 놓습니다. 그것을 인목이 오면서 인신충으로 합을 풀어줍니다. 또한 인목이 출현하면서 간목이 움직이죠. 따라서 간목이 중요하게 공을 발휘합니다. 자, 그런데 정유대운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신금을 극해서 병신합을 끊어놓고 또 묘진천의 작용을 하던 것을 묘유충으로 깨부시고 진유합을 하면서 진토 속에 있는 간목의 큰 을목을 또한 깨부십니다. 간목의 뿌리가 상하니까 간목 역시 상하겠죠. 간목이 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 유금이 출현하니까 이 신금이 움직입니다. 신금이 움직이면서 간목의 머리를 찌릅니다.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22년 이민년에 데이케어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죠. 그래서 카카오톡이 목통됩니다. 또 계묘년에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정 혐의로 검찰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역시 묘유충으로 묘목의 생기를 손상시키면서 묘진천의 주공을 깨뜨립니다. 다가오는 대운이 무술대운입니다. 무술대운 역시 묘술합하고 진술충을 하죠. 게다가 해수의 흐름을 술토가 막아버립니다. 무술대운 역시 힘든 일이 많이 생길 거라 예상됩니다. 자, 이사주 신묘월에 태어났습니다. 묘목을 소화하려고 달려듭니다. 게다가 연주에 비겁까지 있으니까 천성력으로 도박과 게임을 즐깁니다. 그것도 해오합, 정임합으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 공부할 때 혈서를 쓰면서 악착같이 공부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이 묘목은 인터넷, 바람의 상징입니다. 또 해수는 흘러다니는 유동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합을 합니다. 바람처럼 소식을 전하는 모바일 메신저. 자, 이 사람 갑오대운 계유년에 결혼합니다. 자, 원국에서 이 신금이 초성이 됩니다. 그리고 해수가 초궁, 진토 또한 별궁이 되겠습니다. 계유년이 되니까 초성이 출현하고 궁과 진유합으로 성과 궁이 모두 동합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한 성공 비결은 환경의 변화를 준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누구나 성공을 할 수 있으나 성공으로 가는 길은 각자가 다릅니다. 감사합니다.